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면 척척 박사로 다 대답을 해주실 분입니다. 9년 동안 SK 하이닉스에 머무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20년 넘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장렬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두 번째 입장. 저희가 두 번째. 지난 1월에 뵙고 네네, 그렇죠. 또 3월에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예. 변화 없었어요. 좀 피곤해졌어요. 장이 좋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렇죠. 예. 뭐 김장렬 본부장님은 뭐 반도체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송 이렇게 틀면 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김장렬 본부장님과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네.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주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 반도체 봄 도래한다. 예, 저희 주제입니다. 네. 사실 그 마이크론이 네. 예상은 좀 안 나올 것 같았어라고 했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상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네, 예. 이 영향 때문에 그런지 삼성전자도 상승했고 그렇죠. 같이 또 SK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측을 좀 하셨나요?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예, 그렇죠. 일주일 전에 사실 오늘 토요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티그룹이라는 그 증권사에서 네네네. 그 당시 80불인가 90불인가 마이크론이 낮을 때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무려 150% 높였어요. 와. 지금 요즘 올라서 이제 올랐는데 그때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24년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예측한 그 가치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25년도 여름부터 26년도, 걔네는 회기년도 그때거든요. 네. 그때의 전망이 이렇다. 그 넘버를 믿겠다. 그렇게 가져왔어요. 오.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예. AI로 인해서 흐름이 좋아지는데 한 2년은 간다는 걸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 봐라. 2년을 땡긴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2년 땡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무슨 뭐 2차 전자 이런 거 뭐 5년 땡기는 거하고 달리 이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려 26년, 5년 거를 땡겨서 무려 PER을 15배. 과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밸류에이션보다 무려 50%를 더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땡겨서 150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라고 해서 좋게 발행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발표했잖아요. 네. 뭐 GTC인가 무슨 컨퍼런스. 근데 별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화요일은 한국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안 나오나 해서 그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GTC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던 거죠. 예. 별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엔비디아 말씀하시겠지만 좋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거는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하이닉스가 나쁘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뭐라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거도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5% 오르면서 하이닉스가 내려간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드디어 마이크론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르고 삼성전자 5% 오르고 그 다음날 하이닉스 오르고 이렇게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결론은 봄이 왔느냐 그랬잖아요. 네. 자꾸 페이크가 있는데 이번은 과거처럼 출래 불사춘. 여기 나이가 20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20대를. 20대요? 예, 우리끼리. 29살. 29살. 하도 페이크를 줘가지고 네. 속임수를 줘가지고 실망한 분 많은데 이번에는 출래 불사춘이 아닌 것 같아요. 봄이 오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이크론이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때는 HBM이 엄청난 큰 기여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HBM이 완판이라고 네. 하던데 맞습니까? 근데 걔네가 HBM은 하이닉스가 하는 HBM보다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올해 팔아봤자 몇 억불 안 돼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거 땡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망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미리 땡긴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물어보면 아주 조족지열 조그맣다. 근데 주가는 항상 그 조족지열 자그마한 것이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가의 파괴력이 큰 거죠.
이럴 때 마이크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면서요. 그 온기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마이크론 덕분에 이번 주에 그 두 기업 주가가 훈훈했거든요. 1분기 실적 역시 크게 뛸 전망이라던데 맞아요. 아주 맞습니까?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네. 마이크론 실적이 뭐 걔네들은 센트니까 20 몇 센트 적자라던데 40 흑자를 했거든요. 출하량 개수가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 분기 가격인 게 12월, 1월, 2월 3개월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안 들어갔죠. 3월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면은 3월에 가격이 더 좋게 되고 있는데 2월까지만 한 가격 기준으로 디램의 경우는 18% 상승. 낸드라는 또 제품은 한 30% 상승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슷한 제품이니까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3월에 포함되잖아요, 걔네는. 그러니까 사실은 18% 30% 오른 가격보다 낮게 상승하지 않았을 거라 본다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기대에 부합해서 지난주에 증권사 30몇 개 중에서 일부 좀 부지런한 애들, 부지런하지 않은 애들은 다음 주부터 해요. 부지런한 애들이 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 그 예측이 보통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흑자는 본다. 1조 1천억, 1조 2천억 예상했는데 요즘에 나온 거 1조 6천, 7천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반영한 거고 일부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원래 4조 4천, 5천, 6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그 아까 부지런한 몇 명, 그 한 명은 제가 다음 주에 식사해 주려는데 네. 점심 사주기로 했어요. 네. 똑똑했어. 걔네들은 5조 이상도 부른 와. 친구들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아까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비스무리하게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메모리 업체들 경쟁에 되게 불붙일 만한 언급들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후발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까지 그리고 3파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에 관해서 엔비디아 90%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까 조족 지혜를 했잖아요. 그런데 디램의 전체 덩어리 측면에서 1등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맞고 디램에서 이익의 측면에서 1등은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삼성이 완전 쫄았죠. 근데 이번에 나오면은 그 캐파 나중에 잘 됐을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토탈 캐파 측면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잠재력이라는 게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말고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그 HBM 그 AI 들어간 반도체 이걸 늦게 시작하는데 그거는 버전이 지금 버전에는 많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빨라야 3분기, 늦으면 내년 초 됐을 때 의미 있는 넘버들이 그 회사들한테 찍힐 건데 주가는 뭐냐? 그걸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찍힐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6개월에 앞당겨서 땡기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 실질적인 그 경쟁 강도가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두 회사한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요 사실 그 HBM 쪽에는 하이닉스가 완전 선두 주자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쓱 숟가락 얹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숟가락 얹어서 뭐 12단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과연 그 젠슨 황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얘기했다는 게 잘하면 헐 통과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했거든요. 네. 과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걸 뒤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콜을 했다고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아까 그 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황봉 씨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술 마시면서 저녁 먹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법적으로 이렇게 묶이는 발언은 아니지만은 그 못지않게 책임을 지는 또 거니까. 무슨 정보를 좀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행이 잘 되고 예. 있다는 거를 암시한 거죠. 그렇죠. 눈치 빠는 사람들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론도 숟가락 얻고 삼성전자도 숟가락 네. 얻으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프로벌 비슷하게 네. 잘 될 것 같다그러니까 그날 왜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었거든요. 기관 투자가 네. 많이. 그러니까 불이 나게 삼성전자를 살라 그러는데 돈 짜들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가장 많이 오르고 많이 수입받던 하이닉스 일부 덜어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날 한 6% 그렇게 빠졌는데 된 거군요. 그날 하이닉스 판 사람 바보 된 거지. 네. 그다음부터 그보다 더 올랐으니까 8%. 왜 하느냐?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HBM이 경쟁사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워낙 많아요. 아까 소울드아웃 됐다는데 워낙 많아서 임팩트 영향을 미치더라도 내년도에나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벤더 서플라이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그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마켓시를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건 HBM 그 성장이 올해도 한 2.5배 원래 예측했다가 작년 대비 예.
지금은 3배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캐파라는 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네. 능력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목표하는 생산 캐파가 있는데 연말까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각각의 회사들이 하이닉스가 생산하다 갑자기 수율이 이상해진다. 다음 버전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 무슨 페일이 나거나 퀄리티 문제 생긴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죠. 그럼 전부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는데 지금 그럴 리는 없다고 보기 예. 때문에 그 마켓이 좋다, 생각보다 좋다, 캐파는 한정적이다, 당분간은 삼성 하이닉스 문제 없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크론이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HBM을 생산하려면은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원래 HBM 아닌 다른 반도체를 이렇게 전혀 이렇게 생산을 옮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떨어져서 요거 생산하는 걸 이렇게 옮겨주면은 전체 캐파가 한 20%, 30%, 50%가 확 줄어요. 그래서 다른 쪽의 D램 쪽에 이런 쪽에도 수급이 좋아져서 여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 때문에 일반적인 D램 쪽의 그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지금 가격이 지금 한 2분기여서 잘 올라가다 보니까 한 2분기, 그러니까 5월, 6월 또는 7, 8월 달 되면 가격이 둔화돼서 상승하다가 좀 빠지지 않겠까. HBM은 좋은데 다른 D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HBM이 워낙 강한데 이거 생산하다 보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한 8조, 9조 시작하다가 지금 12조 올해 이익이. 삼성전자도 20조, 25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5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HBM 때문에 다른 것까지 전반적으로 훈훈한 기가 돌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네. 다시 한번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네. 단독 콘서트 안에서는 단 엔비디아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또 영원한 1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 체제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를 하더라도 네. 네. 잘 모를 거예요. 젠슨한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일단 아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엔비디아가 우리 일반적인 D램도 HBM도 그렇지만 준비하는데 생산 캐파 갖추고 설계하고 다운 버전 만드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새로운 거 사이클 할 때 2년 걸려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 말고는 AMD인데 AMD의 다음 사이클 업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년은 가는 거죠. 심플하게 다음 버전이 나와서 다시 한번 붙을 때까지는 지금은 끝난 거예요. 한 2년, 내년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독주는 최소한 계속되는데 주가가 미리 가가지고 피크아웃하는 양 다른 문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갖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사실 그 주가 상승률이 지금 사실 엔비디아 그 주가가 오히려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버는 이익에 대비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가장 크게 이제 제시한 데가 엔비디아 한 1,500불까지 불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갓비디아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한 말 중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5년 이내에 등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대단하면서 뭔가 맞아요. 소름이 돋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AI가 조금씩 이제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어디까지 발전할 걸로 보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본부장님. 젠슨왕이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를 말썽 피우는 인간들을 괴멸시키거나 네.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터미네이터 같은 AI는 자기가 만들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만들려고 지금 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 했거든요. 약간 우리 공상과학 아직도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말고도 테슬라도 자동차 만들 때 또는 어떤 그 공장에서 팩토리를 자동화할 때 옴니버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옴니버스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로봇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그 엔비디아 하는 거는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그 자동화 시스템이 엄청 큰데요. 그럼 자동화 시스템 로봇들을 관리하는 누가 있을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하고 그걸 AI 로봇으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 매니저. 예. 그게 AGI. 근데 그거는 단순한 펑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로봇이 아니고 로봇들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 같은 마인드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AGI, Artificial General, 이게 일반이라는 건데 일반 범용 인공지능,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여기서 지휘하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거죠.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르면 5년 내에 올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센터장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맞잖아요. 로봇이 다 얘기를 하니까 너 맞아요. 일하고 너 일하고 너 거기 왜 놀아? 일로 와서 이거 일해. 그렇지. 이거를 로봇이 다 한다는 네. 얘기예요. AI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로봇 센터장. 예. 자,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사실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네. 과거에 닷컴 버블이 생각나곤 그렇지, 하거든요. 그렇지. 인터넷 시대가 대폭발하니까 이제 시스코가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애플, 퀄컴 그리고 구글이 엄청난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AI 시대 대입해 보면 엔비디아 역시 시스코, 퀄컴 같은 존재로 대입해 봤을 때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엔비디아는 좀 주가와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는 이 버블이 언제 정도쯤 꺼질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좀 상상을 해본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 버블이라는 게 네. 버블이 영어죠. 네. 근데 우리가 거품하고 버블하고 막 소녀하잖아요. 네네. 근데 맥주 마실 때 네. 맥주 이렇게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품은 그 버블인가요? 거품인가요? 아, 이거는 아니. 요만큼 있는 거는 그냥 맥주의 거품이고 잘 못 따르는 사람들 있죠. 거품만 이만큼인 사람 있어. 알죠? 이거는 버블이다. 정확히 영어로는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리는데 제가 보는 맥주의 거품은 덜어내면 다시 또 채워서 네.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주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버블이라는 건 터진다는 거잖아요. 예. 뭔가 아주 응축돼가지고 그런 뭔가 허풍이 들어있을 때 버블이 되는 네. 거잖아요. 옛날에 시스코는 그 당시 제가 애널리스트 막 시작했을 때인데 아. 초짜였기 때문에 그때 있었다 해도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도 제가 애널리스트 막 시작했을 때인데 네. 그 당시 있었던 애널리스트 하더라도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아마 그 찰리 먼거 돌아가신 분이나 그런 90살 되는 사람들은 30년, 20년 전에도 젊었잖아요. 네네. 그게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50, 60 가까이 되는데 30년, 30살 때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이 가는 거야. 지금 정확한 건 지금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그 텍스트만 아는 거지 네. 자기 느낌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표적으로는 똑같은 거는 각도가 올라간 각도 단기적으로 각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8배, 8배 올랐어요. 예. 1년, 2년 사이에. 네. 근데 시스코도 안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각도가 좀 겁이 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표가 있어요. 처음에 옛날에 시스코도 그렇고 1년에 버는 매출이 있거든요. 매출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그 가치가 얼마 정도 오버하냐면 보통 20배 넘어가면 오버라고 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데이터 보니까 그 당시 데이터 잡으니까 20 몇 배 됐을 때 그러니까 1년에 100원을 버는데 한 2,200원 정도의 가치를 벌었을 때 그러니까 버블이 깨져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얼마 전 2, 3개월 전에 네. 온천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들었고 올 초에 이렇게 올해 잘 판다 하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20배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1년 엄청 올랐고 매출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PSR이라는데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션은 비슷하게 그 거품대기라고.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점은 예전에는요 이익이 별로 안 날 때 인터넷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허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PSR은 높은데 PSR은 20배인데 죄송합니다. 1년에 돈은 버는 게 낮아가지고 PE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영업이익이 100이 나면은 얼마 버느냐 그러면 100을 벌었다 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이냐 2000이냐 이렇게 하는데 PSR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시스코는 100배. 네. 참고로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잖아요. 우리나라 2,500조의 PER이 지금 11배 정도로 되거든요. 미국이 한 20배 좀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내스닥의 큰 종목들이 PER 1년에 돈 버는 거에 한 30 몇 배 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시스코는 무려 100배가 넘어가면서 PSR만 비싼 게 아니고 PER은 너무 비싸가지고 돈 많이 못 번데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 전체 내스닥이 거품이 깨진 것도 2000년대 그때 거풀 때 네. PER이 65배였어요. 지금 얼마나 할지 제가 아까
35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20년 전보다 각도는 높고 매출보다는 비싼데 이익을 버는 게 있기 때문에 PER로 됐으면 65배, 35배니까 거품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 거죠. 근데 왜 PER이 65배인데 이번에 35배 깨질 수도 있다 걱정하느냐면은 아직 고금리 상태잖아요. 네. 전 세계가 고금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낮다. 금리가 높으니까 과거 65배지만 지금 35배도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거. 금리 내린다면서. 그렇죠. 그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게 포인트네. 그렇죠? 과거보다 돈을 번다, 금리가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처럼 PER 같이 돈을 못 버는 시대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건 조금 좀 약간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주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한 힌트가 뭐냐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파월도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또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좋겠어요. 예, 딱 봐도 나오죠. 예, 그 기업에 투자해도 그렇게 부담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박지원 아나운서가 정말로 저희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모든 게 이제 HBM에 이제 쏠려 있다가 삼성전자가 HBM은 늦었어 하면서 CXL을 이제 가지고 네네. 나왔어요. 네네. 우리 저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 CXL이 HBM을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대처라기보다는 일단 네. 보완인 거 맞습니다. 보완이요. 그러니까 HBM은 D램이 미세 공정을 하다가 그 GPU나 CPU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네. 병목이 생기니까 그렇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D램을 이렇게 옆으로 쌓는 게 옆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높게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게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왜? 쌓는 것도 8단, 12단 쌓는데 이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이런 거 아니는데 8단, 12단 메모리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 36단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딴 생각도 가는 거죠. 그래서 보완책으로 어떤 기술이 가는데 예전부터 한 10여 년의 기술이 있었어요. 예. 다른 개념인 거죠. 그 개념이 아니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D램들이 있어요. D램들이 있는데 D램 너무 많잖아요. 하나의 중앙 우물처럼 공동 우물 같은 D램을 갖다 놓고 GPU하고 CPU하고 이런 다른 로직 제품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지시하는 인스트럭션을 주는 CPU, GPU들이 D램을 액세스할 때 보통 이거 액세스하면 이쪽에 있는 그 GPU는 D램을 액세스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공동으로 우물처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개념의 제품이 CXL. 그래서 예. 컴퓨터가 링크를 잘 수 있게 컴퓨터가 빨리 가게 한다. 컴퓨터 빨리 액세스하게 한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게 CXL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처럼 HDM처럼 쌓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에요. 예. 보완이라도 D램에서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1등은 맞거든요. 여기서. 네. 하이닉스도 쫓아왔는데 한 6개월 정도 9개월 뒤져 있어요. CXL은. 우리는 HBM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보완인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잘하면 27, 8년도에 전체 D램에서 한 15% 되지 않을까. 지금 참고로 네. 지금 HBM이 전체 D램에서 한 우리 리더 중에서 20%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3, 4년 뒤에 얘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데 그게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HBM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일반 D램이 하나 있었는데 네. HBM이 없다가 한 20%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네. 근데 CXL에도 보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D램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D램 100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HBM이 이렇게 올라가고 CXL이 보완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HBM이고 CXL이고 이것이 일반 D램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로직, GPU, CPU, 엔비디아, AMD 또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얘네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해서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는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울드아웃처럼 한 1년 전에 대충 입도 선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D램은 더 공고해지는 남아있는 업체가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크론이 CT가 25년 걸 땡긴다는 거는 그러한 그 공고해지는 것이 시장이 달라진다. 그런 거에서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거죠. 네. 그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만약에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10만 원 넘어가고 이미 한 20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네.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안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CXL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된 게 이 마하 1이잖아요.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이 아성에 도전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이버의 또 납품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마하원이 아직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지 않아서 네.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기사에 나온 거에 하면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쓴다는 거잖아요. 네. 1조. 근데 1조에 쓰는데 그게 개수가 2, 30만 개? 기사에는 계산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가격이 HBM보다 뭐 10분의 1인지 8분의 1인지 엄청 싸다는 거예요.
HBM에 들어가는 GPU 있잖아요. GPU. 네네. 그러니까 일반의 안에 HBM 메모리하고 엔비디아가는 엄청 비싼 거 하나에 한 4만 불짜리. 4만 불짜리는 얼마죠? 4천만 원 하나. 그거하고 우리 HBM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하는 건데 이 HBM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디램보다는 다른 약간 로우 파워 DDR5 같이 약간 다른 디램을 갖다 놓고 요거 GPU가 아니고 NPU 개념은 같아요. 아. NPU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커스터머 여기 네이버죠. 네이버가 요구하는 조금 더 그 어떤 그 펑션 기능에 맞는 제품으로 GPU보다 조금 이제 초점을 집중시킨 제품으로 해서 필요 없는 거 군더더기 빼고 그래서 축소시킨 것 같아요. 기능을 축소시킬 때 네.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가 내려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GPU하고 바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얘하고 아산육하면 돼. 그러면 가격 낮춰줘.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고 한데 문제는 이게 아까 NPU라는 건 GPU보다는 기능이 이렇게 초점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것이 모든 업체한테 다 일반적으로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커스터머들이 고객이 계속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냐 그렇게 보는 건 조금은 이른 것 같아요. GPU도 GPU하는 엔비디아도 NPU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NPU는 GPU보다 기능이 약간 낮은 거기 때문에 삼성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비메모리 비상장 업체들 뭐 좀 들었는데 리벨리언이라고 있어요. 리벨리언 상 CEO가 똑똑한 거한테 벌써 시가총액 9천억이라고 네. 그러고요. 수많은 그 설계 전문 회사들이 아까 그 NPU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NPU는 여러 가지 액세스가 요 분야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GPU가 NPU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끝으로 네.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마오 원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뭐 어느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 마원 만들면 요게 이제 뭐 상용화 된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 8배나 뭐 좋은 뭐 속도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마원에 관련된 데는 특별히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그게 삼성전자 혼자 잘하는 자기네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군요. 다 하는 거죠. 아마 굳이 삼성전자 잘하면은 장비 업체가 이런 업체가 다 따라오겠죠. 예. 근데 지금 당장에는 지금 요거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는 스몰 중소 종목이 좀 가기가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낮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기 예. 때문에 삼성하이닉스가 어느 레벨 이상 돼서 완전히 이게 많이 찼네라고 했을 때 스몰 캡으로 더 확장될 것 같고 스몰 캡은 많은 뭐 HBM 중소형주건 뭐 IP 설계업체가 많이 갔는데 네. 그것들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고 주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로 약간 휴지기 상태가 될 수 있다. 오늘도 보시면 말이죠. 미국장이 오늘도 약간 올랐어요. 0.3%, 0.5%. 네. 빠진 거 0.67%. 근데 그 차이가 미세한 게 있어요. 반도체 내에서도 오른 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마이크론 좀 올랐고 TSMC 올랐고 브로드콤이라고 이게 설계하는 네. 회사들 이런 게 전방이 설계하고 생산하는 업체는 올랐는데 미세하지만 대부분 다 빠졌어요. 반도체도 빠졌는 0.3%. 빠진 게 뭐냐? 장비 업체들. 우리가 크게 하는 장비 업체들은 더 이상 못 가고 약간 경계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주식이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급이 이렇게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기는 삼성하이닉스가 더 안정화되는 게 더 올라가는 게 더 멋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 김장열 본부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딱 포인트가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가 가고 뭐가 떨어질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반도체 전반적인 얘기해 주신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